네. 산정 검사의 모든 것. 마지막은 임당 검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원장님, 임신 당뇨는 뭘 말하는 건가요? 임신 보통 24주에서 28주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50g 포도당, 그러니까 네. 설탕물을 마시고 1시간 후에 검사를 합니다. 1시간 후에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140 초과할 때 이제 임신성 당뇨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정밀 검사를 들어갑니다. 정밀 검사는 공복에 피를 한번 뽑고요. 100g 설탕물을 마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에서 피를 4번 뽑고 여기서 2번 이상이 높은 경우에 기준치 이상 높은 경우 이제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입니다. 임당 검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친정 쪽에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 임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아무래도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임신성 당뇨가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면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이게 당신에 대한 경고다. 당신은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해서 잠깐 생기고 아기 낳고 없어졌지만 나이가 들면은 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들어가라는 경고다.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꼭 가족력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비하면 후천적으로 그 형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혹시 임신 당뇨에 걸리면 아이도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임신 당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원장님? 가장 먼저 임신성 당뇨가 있게 되면 아이가 너무 크게 됩니다. 크게 네. 되면 이제 난산하게 되고 자연분만이 힘들고 그런 게 있고요. 출산 후에 황달이나 호흡곤란이나 저혈당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라면서 비만이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관리만 잘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안 줘요. 나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기형아 검사를 훨씬 더 겁내하거든요. 기형아 검사를 네. 겁내하고 임신성 당뇨에 조금 더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형아 검사는 선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대비를 하는 거지만 임신성 당뇨는 내가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기한테 좋은 영향을 주냐 나쁜 영향을 주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함으로써 아이를 얼마든지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이 임신성 당뇨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진실 혹은 거짓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신 당뇨는 산모가 많이 먹어서 생긴다? 진실 혹은 거짓? 예, 거짓입니다. 그래요? 임신 기간에만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는 그러니까 한 형태로 체내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검사가 24주에서 28주 때 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보통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 임신 기간에 생기는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산모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걸릴 확률이 높은 산모님들이요. 보통 임산부의 한 4 내지 7%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비만 여성이나 고령 임신이나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임신성 당뇨가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럼 아까 많이 먹어서 생기나요? 그게 비만으로 이어지면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26주에 검사를 하고 결국 임신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인슐린 없이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싶은데 임신하고 식욕이 너무 왕성해져서 쉽지 않습니다.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이 조절이 참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 조절이에요. 적절하게 체중이 늘어줘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몸무게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양질의 식단을 짜서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병원 선택이라는 거는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가야 되고요. 간호사의 당뇨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또 영양사의 식이요법까지 같이 가서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본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병원 선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임신성 당뇨에 대한 진실 거짓. 임신성 당뇨병이 있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진실 혹은 거짓? 예, 거짓입니다. 자연분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자연분만 시도를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임신성 당뇨의 경우는 이제 거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산으로 이어지고 자연분만이 힘들어서 제왕절개율이 올라간다는 거지 임신성 당뇨인 경우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 산정검사의 모든 것으로 함께한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간 산부인과 선생님, 장전우 원장님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주신 조언들과 명쾌한 답변들로 산정검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아이도 산모도 모두 건강한 10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온 산부인과 선생님의 송금리 교수, 장전호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선생님은 출산, 육아 분야의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과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커밍 맘스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